시사의 소리입니다. 대법원이 어제 오바마 케어를 다시 살려냈습니다. 바로 3년 전에 보수계 공화계 그룹들이 이 오바마 대통령의 보험 개혁에 도전을 했었고, 당시에도 보수계가 다수인 대법원이 오바마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적이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Affordable Care Act, ACT 또는 오바마 케어 이렇게 불리는 이 새 보험 제도, 우리가 다 이 보험 제도 속에 있습니다. 이 제도를 놓고 의회에서 그동안 뭐 셀 수 없이 많은 폐지 시도를 수십 번 동안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두 번이나 판결이 났는데, 그러나 모두 이 오바마 케어가 회생이 됐습니다. 이 길고 험악한 도전의 원인이 무엇일까? 아주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없는 자들을 세금 돈으로 도와서 보험에 들게 하는 것, 있는 자들이 싫어하고 반대하는 겁니다. 어쩌면은 인간 심리의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국가로서 소셜 시큐리티라든가 메디케어 또는 메디케이드 이런 것이 있듯이 전 국민의 건강 보험을 위해서 ACA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오바마 대통령의 지론이고, 민주당과 진보적인 그룹의 생각이 같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은 이렇습니다. 이 재소자 그룹의 주장은 정부가 Federal Marketplace라는 연방 정부가 설치한 보험관리소를 통해서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비를 세금 돈으로 보조를 해주는 것, 이것은 위법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새 보험제도의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주 인슈런스 마켓플레이스가 있고 연방 인슈런스 마켓플레이스가 있고 주와 연방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에 따르면은 state, 다시 말해서 주에 의해서 설립이 된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만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확대 해석을 하면은 연방이 할 수 없다는 해석이죠. 그런데 이제 현실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스테이트에서 설립한 마켓플레이스가 13개 주밖에 없습니다. 34개 주는 가입을 하지 않았죠. 이게 보통 공화당이고 보수적인 주들입니다. 이 오바마 케어 자체에 반대하는 주들이죠. 그러면은 34개 주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얘기죠. 오바마 정부의 해석은 Federal Marketplace로 보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재소자 그룹에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Federal Reserve가 세금 돈으로 보조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쟁점입니다. 그런데 이미 한 1,000만 명 이상이 스테이트와 페더럴을 통해서 보험제도에 가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제 대법원이 이 문제를 숙고한 끝에 6대 3의 비율로 yes 할 수 있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존 로버츠 대법원장, 의회가 ACT 이 보험제도를 통과시킨 거 아니냐, 우리가 시킨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적은 보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보험제도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그대들이 한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페더럴이나 스테이트나 다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이 ACA 2012년도에 첫 번째 도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대법원에 올라가서 폐지를 시켜라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명분은 이런 겁니다. 국가가 개인, 다시 말해서 국민 개개인에게 보험 구입을 강요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강요할 뿐 아니라 그걸 안 된다고 벌금을 줄 수 있느냐, 이건 그 헌법에 어긋난다, 이제 그런 주장이었죠. 그런데 이 당시에도 대법원이 yes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텍스를 통해서 벌금을 주는 것은 가능하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부에게 조세권이라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의 권한이다 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이 오바마 케어를 회생을 시켰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 언론이 이제 아주 쉽게 예를 들고 있는데, 이 예를 들면 좀 이해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64살 난 노스캐롤라이나에 거주하는 한 여인이 있는데 저소득층입니다. 그리고 유방암을 지금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루크로스의 보험에 가입이 돼 있죠. 보험 그 프리미엄 한 달에 내는 돈이 $96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정부가 $700를 보조해 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노스캐롤라이나는 스테이트 보험 시장에 설립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페더럴 연방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만일 대법원이 페더럴에서 못한다, 연방에서 못한다 그러면은 이 여인은 치료가 불가하게 되죠. 못하게 되죠. 근데 이런 사람이 34개 주에 지금 630만 명이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제 다 살아난 겁니다. 결국 이제 공화당이 이 두 번 다 패배를 했는데 그러나 아직도 조금 더 도전을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우선 화이트하우스를 재탈환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도전한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많은 공화당계 보수계 시민들이 아직도 내 세금 돈으로 왜 가난한 사람들의 보험금으로 쓰여져야 하느냐? 이런 데 대한 불만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나 공화당도 어제는 부분적으로 이 대법원 판결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는 이제 후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남부주에 이 가난한 백인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금 받는 수혜자들 중에서 이게 630만 명인데 그중에 61%가 가난한 백인들입니다. 백인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62%가 공화당 보수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표가 매우 중요하죠. 공화당이 만일 이 가난한 백인들이 다 등을 돌리면은 남부주에서 승리가 굉장히 위험하게 됩니다. 이 어제 판결에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이 뭐 가장 큰 승리자라고 볼 수가 있죠. 임기 후부터 끊임없이 셀 수 없이 도전을 받았는데 결국 대법원이 두 번째 다 승소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 두 번이나 대법원이 그 오바마 대통령의 편을 들어줬으니까 이 오바마의 보험 개혁은 정당성이 입증됐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제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그 환태평양 교역 정진안 여기까지 이제 통과가 되었으니까 이 두 사건을 합하면은 오바마 대통령이 그야말로 승전가를 부를 수 있을 정도의 매우 굿뉴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판결 직전까지 승소를 생각하고 또 패소를 생각하고 양쪽을 다 대비했다고 하는 후평입니다. 두 개의 발표문까지 다 준비를 했는데 그러나 승소라는 굿뉴스가 있은 직후에 로즈 가든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이 보험안은 정치 게임이 아니지 않느냐, 수천만 명의 국민들의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하고 다시 한번 그 의의를 설명을 했습니다. 여하튼 이 대법원의 오바마 승소 판결 ACA가 결국 소셜 시큐리티라든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와 함께 국민들의 소위 세이프티 네트워크의 또 하나의 존재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됐다 하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어제 대법원 판결로 일단 정부라든가 보험업계 그리고 전체적인 의료 시스템 심지어는 공화당 일부까지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습니다. 자칫하면은 630만 명이나 보험을 잃게 되면은 뭐 전국적으로 큰 소란이 일어나게 되겠죠. 이 ACA 보험 실시가 시작된 게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제소를 하고 판결을 기다리고 했습니다만은 그동안 무보험자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013년도에 전 국민의 20.3%가 무보험이었는데 2014년도 현재로 16.3%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가 자리를 잡고 있고 가입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수계 시민들 이념적으로 반대하고 또 보험비 상승 같은 것도 우려하고 불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법원의 판결에 당분간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ABC 뉴스하고 워싱턴 포스트가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이 ACA 새 보험을 지지하는 사람이 39%밖에 안 됩니다. 반대가 54%, 아직도 반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우 이중적인 답변입니다. 저소득층의 정부 보조금을 뺏으면 어떨까 하고 물어보니까 50%가 no, 뺏지 마십시오. 이런 답변을 합니다. 38%만이 yes, 뺏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대를 하면서도 저소득층은 보호해야 되는데 찬성하는 사람이 55%나 된다 하는 것이 지금 미국의 여론입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 존 로버츠 대법원장에게 결국 두 번이나 신세를 진 셈이죠.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을 비교하면은 이념적으로는 굉장히 상이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진보적이고 한 사람은 보수적인 사람인데 그러나 공통점이 있다면은
이 하버드 로스쿨 동창생입니다. 동문입니다. 그래 오바마 대통령이 두 번이나 신세를 졌습니다마는 그러나 존 로버츠가 대법원에서 인준을 받을 때 대법원장으로 인준받을 당시에 상원에서 이제 인준을 해줘야 되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당시 상원의원이었죠. 오바마 대통령은 그 인준에 반대표를 던졌던 장본인입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